여러분, 원래는 꼭 현관을 이제 알려드리는 대로 만드십시오.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래 여러분의 운을 바꿀 거예요. 네, 이것은 운이 들어오는 입구이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중용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이 정성이 모이면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내 밝아지게 되고, 또 밝아지게 되면 남을 감동시키게 되고, 감동시키게 되면 이내 변하게 되며, 그리고 변하게 되면 생육된다. 이렇게 지극하게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를 변하게 하고 또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말이죠. 네, 분명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에이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껏 알려드리는 대로 하셨던 분들은 지금 삶이 변하고 있다, 또 행복해지고 있다, 부유로워지고 있다 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래는 틀림없이 여러분 누구에게나 큰 운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그 운을 좋은 운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올 한 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전혀 상상치도 못한 큰 운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운이 들어오는 입구 무조건 이렇게 만드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 종은 올해 내내 걸어두십시오. 여러분, 올해는 양기가 아주 강한 한 해입니다. 네, 이런 한 해 동안 현관의 음양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 데는 종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는 여름에는 종을 달았다가 가을이 되시면서 종을 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는 작년에는 음기가 생성되는 한 해였기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올해는 한 해 내내 양기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하여 1년 내내 종을 걸어두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종은 항상 현관 안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 네, 현관문 안쪽에, 그리고 현관 쪽 중문에 거시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분명 이것은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오는 모든 나쁜 기운들을 막아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행복만 계속 생겨나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현관에 둔 신발에 정말 신경 많이 쓰십시오. 여러분, 올해는 신발이 너무나도 중요한 한 해입니다. 네, 현관에 신발이 많이 나와 있든 적게 나와 있든 이것보다 우선 정리에만 신경을 쓰세요. 물론 사람 수만큼의 신발과 그 외 한두 개 정도의 슬리퍼 정도가 나와 있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것보다 올해는 신발의 정리와 청결도에 더 신경을 쓰십시오. 네, 이는 올해 여러분의 번영운을 만들어줄 너무나도 중요한 풍수 물건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올해는 무조건 현관을 넓게 시원하게 단정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으로 운이 들어오는 곳은 두 곳, 즉 현관과 창문입니다. 네, 원래 이곳을 시원하게 느껴지도록 만들고 넓고 단정하게 느껴지도록 만드신다면 분명 누구라도 큰 운과 큰 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뭐든 치우십시오. 현관에 절대 무엇이라도 던져두지 마세요. 여러분, 운은 파도와도 같고 물결과도 같은 거예요. 네, 좁은 곳에서는 강렬해지고 격해지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운의 흐름이 강하면 그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극단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네, 행복과 안정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안정 속의 번영, 그리고 번영 속의 행복을 얻으시려면 무조건입니다. 네, 현관을 가능한 넓게 단정하게 만드십시오. 네 번째로, 여러분 올해 현관 안에 미신은 무엇이라도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과거 수백 년 이상 부를 이어갔던 고택들을 찾아가 보면 절대 대문 앞에 미신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현대 그 어느 부잣집에서도 현관에 미신을 두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네, 이것은 기의 흐름이 생기는 곳이지만 사람도 오가는 곳이라 절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부적과 같은 것들, 또 미신과 같은 것들을 두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무조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가난이나 불화로 고통받는 집을 방문해보면 어김없이 있는 것이 이런 미신들이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올해는 양기가 아주 강한 해이고 번영운이 또한 강한 해입니다. 네, 이런 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가정에 불행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쓰레기 봉투는 꼭 현관 밖에 두십시오. 여러분, 현관 안에는 항상 좋은 것, 청결한 것, 또 단정한 것만 두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분리수거 때문에
에이, 버릴 동안 잠시만 두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무조건 현관문 밖에 두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불행이 다가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버릴 쓰레기들을 담은 쓰레기 봉투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의 기운, 즉 죽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을 기가 들어오는 입구에 두는 것은 우리 집 망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여러분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현관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여러분, 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전염성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분명 밖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을 모두 겪으셨을 것이고, 이 기분을 그대로 집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기분이 상해서 집으로 들어오시면 집안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분들은 여러분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모두 침울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 이곳 현관을 운이 들어오는 입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집에 들어오실 때는 좋은 기운, 즐거운 기운만 가지고 들어오시고, 또 항상 웃으시면서 들어오십시오. 혹시 밖에서 안 좋은 일을 겪으셨더라도 현관 입구에서 3번만 웃으시고 모두 탁탁 털어내시고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맞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마중하고 웃으면서 배웅하는 여러분의 가정은 올 한 해 큰 번영과 큰 행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현관에 발매트 원래 꼭 두십시오.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초에 원래 꼭 현관에 발매트를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것은 여러분의 기운을, 생의 기운이 강해지도록 만들어줄 긍정의 풍수 물건이에요. 여러분 꼭 두십시오. 분명 여러분은 예기치 못한 운의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여러분 현관에 절대 돈을 상징하는 것을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현관에 절대 두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물건이 바로 돈을 상징하는 화초나 또 그림입니다. 네, 이것이 현관에 있는 가정은 원래 큰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부잣집들의 현관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죠. 네, 현관에는 편안함과 행복함만 두세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두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로, 여러분 이곳은 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혼란스럽거나 더러운 곳에 가면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물론 행동도 말도 함부로 하고 또 거칠어지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정갈한 곳, 깨끗한 곳에 가게 되면 앞서의 사람도 말을 조심하게 되고 또 행동도 조심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네, 이러함을 가장 먼저 보고 느끼는 곳이 바로 현관이에요. 여러분, 이곳을 운이 들어오는 장소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함을 매일 보는 여러분의 가족분들은 운을 얻을 사람이 되어 가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네, 운은 항상 상대를 대우하고 존중하는 사람에게 오게 마련이고, 또 이런 사람이 되는 가장 좋은 수단은 이것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네, 이곳 현관의 청결함과 단정함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은 원래 현관에 꼭 두셔야 할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운을 절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또 멀리 있는 것, 남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네, 운은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으며 그것을 좋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고 또 그 운을 나쁘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라는 그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